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비관적인 경제 지표로 인하여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 일단은 플러스 시작했는데 마이너스를 제법 많이 만들면서 떨어졌습니다. 이 하락의 폭도 제법 컸고요. 또 진행 방향도 하향세로 진행됐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깎아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 이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일단은 주가 떨어진 것은 투자자들에게 그다지 반가운 소식은 아닐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요. 자, 해외 시장 거의 대체적으로 지금 좀 안 좋은 상황들 많이 보여주고 있죠. 반등도 찔끔, 뭐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약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요즘에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봉쇄령이 완화될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겠는데, 자, 그것 때문에라도 중국 주식이 매력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중국 주식 갈아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업 실사지수, 즉 BSI 지표가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이제 좀 전망 자체가 암울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기업들의 상황들 그다지 썩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요. 현재 상황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상황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살짝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더 진행시키기 위해서 잠깐씩 다른 길을 타는 것, 뭐 그렇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변화가 나왔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괜찮아, 원래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지수 상황에서는 많이 떨어진 다음에 주가가 반등하고 다시 주가가 하락하게 됐을 때는 사람들이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다시 죽으러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겁을 좀 많이 집어먹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지금 미국 증시에 나타났다 볼 수 있겠는데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56%, 나스닥이 마이너스 2.98%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지수가 떨어진 모양새들은 일단 플러스 상승 출발한 이후에 쭉 밑으로 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기 때문에 부담은 계속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담스러운 미국 증시를 딱 맞닥뜨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다시 한번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왜냐면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몸소 겪었기 때문에 이제 좀 살만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급락을 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이제 자세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한 이유, 일단은 소비자 신뢰지수 때문입니다. 98.7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 2월 이후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공교로운 것은 이제 뭐 1년 6개월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뭐 작년 2월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은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사실 기업들의 어떤 상황들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뭐 그다음에 뭐 점점 좋아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본다라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시장의 어떤 하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기업 또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부분들이 당장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지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중요한 경제 지표도 아니었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든지 신뢰,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즉 주가가 많이 빠질 것이다, 또는 경기가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제 경기에 대한 전망이 매우 악화되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지난달 같은 경우는 103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100을 일단은
유지하고 그걸 넘어갔다는 것은 그래도 사람들이 경기 전망은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98이 나왔어요. 10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예상치라든지 지난달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향후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걸 좀 살펴보게 되면, 휘발유라든지 음식료 가격, 여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살기가 빡빡해졌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내기만 한다면 별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또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된다면 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제조업 지수까지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9 정도였는데 이번 달은 마이너스 19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조업도 역시 위축세를 이어갔다. 이것도 역시 시장에 부담감을 줬겠죠. 이제 경제지표 2개 나온 게 전부 다 나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경제지표들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 이번 주에 해드렸었는데, 일단은 파월 의장이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또 미국 증시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반응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오늘 저녁에 또 나타나죠. 그래서 장이 일단은 단기 반등 이후에 살짝 조정이 들어가는 부분들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또 좋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실 수는 있겠는데, 이 이후에도 주가가 되게 떨어져서 만약에 신저가를 또 만들어낸다, 그렇게 된다면 부담이 또 커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뉴욕 증시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증시가 아직 바닥을 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하향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2분기 실적은 지금 1분기만 상황 보게 되면은 좀 이상한데 라고 할 수 있겠는데, 2분기에는 실질적으로 기업들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에 근간하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국은 이제 소비가 8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 관련한 종목군들의 어떤 그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은 계속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좀 줄였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먹고 사는 문제는 물가가 오르는 것과 관계가 없거든요. 아무리 물가가 오르더라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미국의 전체적인 근간을 가지고 있는 이 소비 기업들의 어떤 주가 상승, 기업 실적 이런 것들은 증가세를 계속 보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게 나올 수는 있겠죠. 왜냐면 약간 사치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휴대폰 같은 경우는 2년 썼다고 해서 꼭 바꿔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사정적인 부분이 좀 풍족하다 그러면은 1년만 쓰고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좀 허리를 졸라매야 돼. 그러면 핸드폰 한 1년 더 쓰지 TV 안 바꾸지 보던 거 좀 더 보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그 다음에 즐기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동안 이제 이제 성장주라고 볼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춤거리는 거, 그건 당연하잖아요. 워낙에 이제 고평가되어 있었다는 느낌도 좀 있었고, 주가가 좀 변화를 겪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의 순이익이 좀 떨어진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대신에 그것과는 반대적인 부분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소비가 얼마만큼 증가해 줄 것이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사용하는 그 액수의 증가,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포인트로 될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이르고 지표가 안정되는 것이 시장의 바닥을 잡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2분기 기업 순이익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라고 되고 있는데, 기업들의 순이익 같은 경우도 잘 갈라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가고 있는 거, 좋아지고 있는 업종들과 또 그 다음에 고평가에서 점점 실적이 떨어지는 것들. 지금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많이 증가했었던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질 것이다 해가지고 시장에 공포감을 줬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억지가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 하락은 아무래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 당연히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조금 이제 올라가나 싶은데 또 떨어지니까 부담스럽고, 과거에 6월달 한 달 동안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또다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막 하루 떨어진 거 가지고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예상했잖아요.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뭐 떨어져서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네, 유지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바닥에 대한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기 전까지는 천천히 대응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폭망한 내 주식을 중국에서, 네, 끄집어 올릴 수 있을까? 네. 이런 기사는 진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중국 증시 가도 될까? 그러면 이 정답은 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안 가는 게 낫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좀 얄미운 게요. 조금 더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봐. 내가 가라고 했지. 뭐 이렇게 얘기해. 봤쥬? 이런 식의 기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중국 주식들 이야기 또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왜냐면 미국 증시 얘기하면서 미국으로 가야 해. 미국에서 돈 많이 벌어야 해. 막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폭망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는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런 어떤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운이 나빴어라는 거, 아니면 내가 종목을 잘못 골랐어, 아니면 돈이 부족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를 놓치고 있어. 내가 뭔가 잘못 접근했어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번엔 내가 종목을 잘못 골랐기 때문이야. 이번엔 내가 운이 나빠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재수없게 미국 증시 들어가가지고 주가 떨어졌네. 자, 그럼 이제 중국 주식 이제 올라가니까 저쪽 가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해외 증시 전부 다 많이 떨어져 있는데 중국 증시만 이제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군침을 살짝 삼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은요, 여러분들 그냥 큰 덩어리의 종목만 바뀌었다 뿐이지 여러분들이 우량주 팔아먹고 개별주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올라가는 쪽에 눈이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국 주식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죠. 찐링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단기 반등은 중장기 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중국 경기의 확실한 개선이라든지 또는 투자자들의 거래대금 확대, 이런 것들이 눈으로 확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경기가 좋아진다, 또는 이제 투자자들이 매수를 확대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주식을 시작하고자 하는 초보자들은 매월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정책, 투자 심리 또는 글로벌 상황까지도 파악을 하면서 매달 주식 시장을 주시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네, 중국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을 하려는 분들이 다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시황이란 게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캐치해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중요한 어떤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일단 안정을 취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전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즉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경기 상황이라든지 주가 상황들이 많이 하락세를 좀 보였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안정화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점을 확실하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반등한다는 얘기죠. 중국 주식은 그러기에는 좀 너무 많이 올라간 감도 좀 있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국내 증시나 뭐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단기적 급락을 쳤다라면 이게 단박에 V자로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내고 반등으로 연결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중국 주식 일단은 상승하는 쪽에 눈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지금 당장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또 뒤집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좋아 보이는 쪽으로 넘어가서 돈을 버는 경우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중국 주식 갖고 계시는 분들 나는 어떻게 해요?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 큰일 나지 않습니다. 뭐 중국 봉쇄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주식들에 대해서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냥 더 누리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뭐 기존에 뭐 내가 지금 미국 증시라든지 또는 한국 증시라든지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뭐 손실이 많이 났어요. 근데 이걸 다 팔아버리고 손실을 확정 짓고 중국 주식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나쁜 매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과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의 입장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기업의 실사지수, BSI 지표가 92.6을 기록했다 나왔습니다. 작년 1월 이후에 최저치, 1년 6개월, 1년 7개월쯤 되는 것 같은데, 자, 그 정도 만에 이제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이제 BSI 지표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나빠진 이유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즉 3고 현상으로 인해서 경제 여건이 악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600대 기업,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BSI를 조사를 한 결과 92.6이 나왔다. 와, 이게 92.6이라뇨.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지난해 1월, 작년 1월이 91.7이었고요. 지금 올해 4월에 99.4 정도 나왔었는데 뭐 지금은 계속 이제 기업 경기가 좋지 않다.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제 100 이하를 밑들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 자체가 기업들이 이제 환경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별로예요. 지금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경제 좋아지니까 조금 더 많이 투입해, 좀 더 많이 만들어, 이제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야, 지금 어려우니까 조심들 해. 허리띠 쫄라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실사지표의 어떤 부문별로 좀 살펴보니까 BSI 쪽에서는 고용이 유일하게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103.9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용이 유일하게 긍정적이었고, 재고는 지금 100이 넘었어요. 그래서 재고는 이제 많을수록 별로죠. 네, 재고가 없어져야지 열심히 만들 텐데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잘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투자 위축해야죠. 별로예요. 99.7. 수출 잘 안 팔려요. 99.0. 자금 사정 돈이 별로 없어요. 97.1. 채산성, 내수 등등이 다 부정적으로 전망됐다는 얘기죠. 수출과 내수 같은 경우도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향 전망되고 뭐 등등 하니까 물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 또 구매력이 위축되는 상황들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대내외적인 어떤 경제 전망도 계속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또 기업이 돈이 없다라는 것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안 팔리니까 돈이 없겠죠? 네. 자, 그런데 요것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고용은 유일하게 긍정적이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게 두 가지예요. 자, 지금 긍정적인 고용도 지금 이렇게 투자가 위축된다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점점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거 첫 번째. 자, 고용이라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 그만큼 뭔가 지금 자체로선 좋지 않아 보이지만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만큼, 또는 사람들이 더 필요할 만큼 뭔가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나 두 번째나가 이제 향후의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타난 상황에서 본다라면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실업지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죠. 뭐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전망적인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지표상으로 나타난 부분들은 나쁠 수밖에 없겠지만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은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만큼 기업들이 뭔가를 더 해내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일단은 환율이 높아지고 되고, 뭐 비용이 지출되고, 또는 이제 소비가 좀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 그나마 좀 늘어났었던 고용도 확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요즘에 떨고 있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기업들 환경이 최근에 썩 좋지 않아요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네, 기업들 환경이 언제 좋은 적이 있었냐? 코로나 이후로 뭐 그렇게 뭐 기업들이 뭐 요즘에 경기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한 적이 언제 있었냐 라고 보시는 부분이 좀 되기도 하겠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경기 좋아지는 건 2분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 이 전체적인 상황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네, 비관적 경제지표 때문에 조금 주가가 주춤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고, 이것은 아직 중요한 경제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이긴 한데요.
주가가 단기 반등을 세게 보임에 따라서 한 번쯤은 조정받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시장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중국 주식 넘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상승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올라가는 거 그냥 즐기시면 되지만 지금 내 거가 좋지 않다 해가지고 저쪽에 좋아 보이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쯤 되면은 또 그쪽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거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움직이는 거 좋은 투자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기업의 실사지수가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어서 별로 좋지 않다인데, 자, 요것은 지금 좋지 않았던 부분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기업들 실적이 실제 좋아지는 것이 2분기 지나면서부터 슬슬 좋아지지 않나라고 생각되고요. 3분기 하반기 되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BSI 지표가 나쁘게 나왔지만 점점점 네 긍정적인 수준으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전망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네, 책 한 곡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는 이론도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가를 예측하고 주식시장의 움직임에서 일정한 법칙을 찾아내고자 한다.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한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다만 주식시장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오름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했다라는 사실이다. 자, 지금 당장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한 발짝 멀리 물러나서 지켜봐라. 그러면 시장에 큰 흐름들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주가는 언제나 우상향을 만들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치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약간 아침에 변수가 있었겠죠? 네, 그동안 올라갔었던 부분들을 조금 반납해주는 형태 모습, 침착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 자, 이럴 때 또 등장하는 하나의 정설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가격이 깎아지니까 이제 매수를 생각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매수해야지 막 생각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역설적으로 본다면 주가 떨어지니까 큰일 났다. 매수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마음의 변화를 잘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네, 물러서지 마시고 오늘도 편안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